오늘 토론회 자리에 참석하신 예비인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서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 아직 못 오셨죠? 조금 늦으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서삼석 의원님 참석을 조금 늦으시네요. 확진으로 오늘 보도입니다. 확진되셨어요. 예. 늘 안 빠지고 참석을 하시는데, 주철현 의원님 못 오셨고, 윤준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까부터 일찍 와서 오셨는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업인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농민단체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전국쌀 생산자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수영 한국근력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원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양대 기본농정실천포럼 준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원 연주농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오셨는 유성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철현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와 발제자분들을 좀 이따 소개해 올리기로 하고, 자장을 맡으신 윤석은 전 중앙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쌀 전문농수학연합회 이윤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신데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오늘 의총을 또 앞두고 계셔가지고. 예, 내비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좀 이따가 이제 도착하시게 되면 또 별도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공동 주최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주위원회 이호택 위원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전북 김제 부안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또 쌀, 밀, 콩이 주산지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농민들과 함께 또 농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님들과 함께 간담회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법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접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일단은 구곡 10만 톤을 격리하라고 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 격리를 신곡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기국회 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이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해놨습니다. 그것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이제 전략직불 또 논타작물 직불 예산을 2배 이상 키워서 쌀과 또는 콩, 밀 다양한 논타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예산을 진행시켜서 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사실 구곡과 신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안에 구곡을 포함한 선제적 격리 대책이 필요하고 그 규모, 시기, 또 가격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은 또 입법 과제로 담아서 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고향인 김제에서 얼마 전에 정말 그 천금 같은 아직 이렇게 여물지도 않은 벼 논밭을 갈았습니다. 갈아엎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팠는데 정말 그런 농민들의 아픔과 마음을 저희가 잘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사실 선제적 격리를 능동적으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 유성근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그때 당시 선제적 격리를 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요청도 했지만 사실 기재부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다시 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쌀 문제는 이번에는 9월 말에 있을 정부의 어떤 대책 발표는 반드시 저희들도 투쟁의 이 단계를 끌어올려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총력 대응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하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좀 실어주시죠. 이어서 오늘 공동주관 단체를 대표해서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의 전양대 준비위원장님께서 개회사 짧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않고 왔는데 지금 그 식량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식량 주권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런 지금 현재 농정을 펴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식량 주권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농업의 생산 기반 그리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 근데 대한민국 농정에서 핵심이라는 쌀이 무너지고 우리 진짜 아파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저희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 같은 경우는 현장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다양한 계층과 함께 실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농정을 갖다가 앞으로 미래서에 다양한 농정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준비위원회고 이제 앞으로 9월 21일 날 창립을 통해서
좀 더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지난 8.17 토론회부터 그동안 많은 토론회와 농민들이 현장에 나서 펼친 농사를 통해서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농민들이 행복하게 2022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농정을 이끌어가는 오늘 토론회 이 자리에 나온 것들이 아까 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여러 가지 보완 그리고 장치를 마련을 통해서 농민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자리를 공동 주최하시는 의원님들 인사 말씀과 또 각오 결의 말씀 이렇게 저는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민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위성군 의원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해수위 위성건 의원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자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 야당이 되어서 열심히 얘기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불러서 혼도 내고 이러지만 실질적 결과를 못 내게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모여서 다시 힘을 내서 정부에 추가로 10만 톤을 격리하는 것 그것을 성과 있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쌀값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식량 주권이 확보되어지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게끔 제도 정책들을 다시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호영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과 또 결의의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북 완주 진안부주 장수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전국에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표정이 받질 못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농해수위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고요. 이번에 농해수위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쌀값 문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관련된 정책들을 쫙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쌀값의 문제는 하는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7년도, 18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쌀값이 12만원대 이렇게 되던 때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쌀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20만원대까지 20만원 넘게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16만원대, 17만원대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 본 그 타작물 직불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서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그 관련된 이런 생산 조정이라든가 시장 정리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장에 개입을 해서 농민들의 어떤 적정 쌀값을 보장하고 이게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방치한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정부가 우리 농민들을 희생시켜서 쌀값을 소비자 물가를 잡는다는 각오가 아니라 이런 쌀값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 보장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과 또 각오 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갑주채연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뭐 섬과 바다가 많아서 쌀이 다른 지역처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또 전남 쌀의 주산지인 전남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 이원택 농어민위원장님하고 이성근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또 뒤에 윤준명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해주실 건데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말로서 원용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을 박지 못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이긴 하지만 쌀값 안정과 또 지속적인 농어민 복지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로 대신 인사를 하고요.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저희들이 반드시 법률로서 제도로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준병 의원님 모시고 인사와 격려의 말씀, 각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농민들이 주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농도 출신 전북 정읍구청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작년에 쌀 문제 때문에 지역 가면 여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로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의 삶은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민생이 포함되지 않았나, 포함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는 전체적으로 한 6% 올라서 물가 잡는다고 한쪽에서 나오서인데 우리 쌀값은 다른 물가 오르는 수준에 견주어서 올라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배부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다른 데는 6% 오른다는데 우리 쌀값은 한 25% 지금 폭락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기에 좀 안정화시키고 특히 신국이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햅쌀 가격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엉망으로 만들었던 쌀 가격 문제나 농정 문제가 5년 동안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보니까 우리가 5년 동안 만들었던 내용들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쌀값 폭락, 이런 위기가 우리 쌀 전체적인 정책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기회로 만들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하나 제도적인 틀도 정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또 말로만 외치는 식량 안보가 아닌 그야말로 식량 안보 또 민생의 주체가 되는 농민 이런 틀 속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장정리 의무와 또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들 저희들이 충실히 듣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제도 개선하는데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우리 농촌사회, 농정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장면을 갖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님, 박찬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잠시 짧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예,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고 서민들, 중산층 이하에 있는 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지금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많은 농민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0kg짜리 한 가마 22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7만 원까지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긴급성을 가지고 빨리 시장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수매를 하든지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정부의 대응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예산으로도 정책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분들의 그 시름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바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우리 민생에 유능해야 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에서도 쌀값 폭락과 관련된 농민들의 근심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도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시장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안도 같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를 부릅뜨시고 우리 민주당 정말 민생에 유능하게 잘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 지도체제를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제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말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되어서 국민들의 근심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또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따가운 질타를 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내와 현장이 긴밀하게 결합을 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대표하고 계신 우리 농민단체장님들 몇 분 모시고 짧게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기 한국쌀 생산자협회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쌀 생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올라올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새벽차를 이렇게 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무척 힘들었는데 사실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쌀 문제를 풀려고 하고 또 의원님들 또 각 단체장님들 그리고 각 단체 회원님들 아무튼 쌀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고민하고 또 힘을 합치고 또 함께 모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무척 힘이 됩니다. 저도 앞서서 전국쌀 생산자협회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쌀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나살 장흥동경연합회 회장님 모시고 짧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쌀도모민으로서 이런 현황에 암담합니다. 다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계셔가지고 생산자로서 한편은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 달여 남은 본격적인 수학기에 대비해서 좀 정책과 현 정부가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또 유통하고 있는 농업과 또 정부와 삼일체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열심히 해서 실루에 빠져있는 쌀 농업인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 저희도 귀담아 들어서 옆에서 견제 역할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수영 한국들력연체 수학연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뵐 때마다 먼저 그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예, 저희들이 농업단체 대표들로서 정부와 또 국회 이런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농업 정책에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책 토론회가 하면 뭐 하냐, 투쟁으로 가자 이런 의견들도 현장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투쟁도 좋죠. 그렇지만 또 이런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 또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정치권과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정책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의견들이 개선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장이 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 그 토론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꼭 정책적으로 이어져서 쌀 문제, 식량 문제, 농업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원호 전국농민의 청년맹 의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전농의장 하고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계리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만시지탄은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셨죠? 아무리 노력했지만 법이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면 된다고 써놓으면은 할 수 있다 해놓으면 안 합니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걸 문구 하나 때문에 많은 게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님 잘 알고 계실 텐데 29일 날 지난달 며칠 전이죠. 집회를 했는데 여의도에서부터 톰백을 농민들이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찍고 쌀푸대를 거리 행진을 하면서도 찢었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올라와 있고 지역에서는 논밭을 갈아입고 경남도 내일 모레 다시 또 논을 갈아엎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 정부에서 농업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올랐지요? 몇 조인가 합니까? 17조인가 그렇죠. 근데 그 예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그 TRQ 물량으로 쌀이 수입되더라죠. 1년에 40만 8천 톤입니까? 그 가격이 얼마인가 합니까? 4,3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게 발빠르게 국제 곡물가가 올랐다고 1,220억을 다시 추가를 해서 이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확인해보면 나가 있을 겁니다. 농민들은 쌀값 때문에 죽겠다는데 정부에서는 국회에 올릴 예산을 수입 쌀부터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민들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농민들 지금 쌀값을 어쩌기라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수입 쌀에 1,220억을 플러스해서 국제 곡물과 맞춰서 그 쌀을 또 수입하겠다는 게 정부가 지금 내놓은 농민 예산입니다. 기가 찰 일이죠. 지금 당장 농민들은 우리가 죽겠다는데 나라를 갈아엎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직불금 배로 주겠다. 5조를 늘리겠다. 그런데 예산안 어느 구석에도 5조를 늘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약간 늘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때 보면 우리들이 요구했죠. 농업
직불금 주는 데서 서류가 안 돼서 빠진 예산 아마 그 정도로 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5년 동안에 농업 예산이 하나도 안 드는데 2조를 더 준다면 딴 데 예산을 떼줍니까? 이건들 그래도 됩니까? 딴 데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2조를 더 추가해서 직불금 맞춰주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줄라면 딴 데 농업 예산 안 빼고 정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 어디에도 정액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 정부도 그래왔지만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말로는 식량률, 자금률을 60% 높이겠다. 그런데 농기는 계속 훼손되고 있고 직불금을 더 주겠다.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농민들이 투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싸움 안 할 수 없죠. 또다시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도 전농에 투쟁을 오래 해왔지만은 2월 달에 제가 의장을 맡고부터 세종부터 여의도에 나락을 재보기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역대 최고 많이 했습니다. 아마 700톤백으로 700개 정도를 적재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 20개 정도를 그냥 찢어서 거리에 항의 표시를 버렸어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눈 깜짝 안 하고 예산 발표할 때 보면 농업에 대한 예산 한 푼도 오른 게 없습니다. 진짜 제도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끝까지 정 안 되면 투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끝까지 농업이 살아남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정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내리고 썰감은 올리자.